수성 로봇 스피디. 아이작 아시모프 지음, 정성환 옮김, 김환기 그림, 낭독 구자형, 정훈석, 최한석. 로봇 3원칙. 바위 그늘로 돌아온 두 사람은 땅 위에 내려앉아 한숨을 돌렸습니다. 스피디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마이클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설마 취한 건 아니겠지? 로봇이 어떻게 취하냐? 틀림없이 어딘가 고장이 난 게 분명해. 그럼 왜 고장이 났을까? 그걸 알면 걱정을 왜 하냐? 마이클은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하니 바위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위 너머는 여전히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마이클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이봐, 저 바위에 달라붙어 있는 하얀 결정체가 뭐라고 생각해? 글쎄, 어쩌면 저게 해결의 단서가 될지도 모르겠어. 마이클은 힘차게 일어섰습니다. 그레고리도 일어섰습니다. 저 결정체가 뭘까? 어쩌면 액체가 냉각돼서 된 것인지도 몰라. 수성의 이렇게 뜨거운 온도 속에서 냉각돼서 굳어지는 결정체가 대체 뭘까? 화산의 분화구에서 흘러나오는 용암이야. 털보 그레고리가 즉석에서 대답했습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어쩌면 저 셀렌의 언덕 지하에선 가스가 분출될지도 몰라. 가스라고? 응, 이산화황,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같은 가스가 무진장 분출되는 게 틀림없어. 그럼 큰일인데? 그런 가스가 닿으면 스피디의 몸은 부식된단 말이야. 그레고리가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깜짝 놀라며 그레고리를 응시했습니다. 그거야, 그게 원인이야. 이제 알았다. 마이클이 큰 소리를 쳐서 그레고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네 로봇 3원칙을 알고 있지? 그런 건 바보라도 알고 있어. 그레고리는 화난 듯이 쏘아붙였습니다. 로봇 3대 원칙이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 로봇은 인간을 위험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셋째, 로봇은 자신의 몸을 지켜야 한다. 이 3원칙을 로봇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3원칙과 스피디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된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레고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네는 스피디에게 셀렌을 캐오라고 명령했지? 그렇지. 그래서 스피디는 제2조의 규칙에 따라 셀렌을 캐러 갔어. 그런데 셀렌의 언덕에 가니까 뭔가 위험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 제3조의 규칙에는 로봇은 자신의 몸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스피디는 언덕에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어. 그럼 위험한 게 뭘까? 그러니까 그게 가스란 말이야. 셀렌 언덕 지하에서 뿜어대는 일산화탄소야. 과연 언덕에서 도망쳐서 위험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면 이번엔 자네의 명령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또다시 셀렌의 언덕으로 다가가는 거고, 다가가면 위험한 가스가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또 도망치고. 맞아. 그래서 빙빙 돌고 있었구나. 그렇게 빙빙 돌고 있는 동안에 기계가 고장이 나서 저렇게 술에 취한 사람처럼 된 거야. 이것으로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스피디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마이클은 다시 로봇의 어깨 위로 올라갔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니 스피디는 여전히 셀렌의 언덕을 휘청거리며 돌고 있었습니다. 이 로봇들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스피디를 쫓아가보자. 털보 그레고리가 말했습니다. 이런 느림보 로봇한테 스피디가 붙잡히겠어? 마이클은 바보 같은 소리 말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열복 속이 차츰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그늘에서도 100도나 되니까 무리도 아닙니다. 두 사람의 이마에는 비지땀이 흘렀습니다. 벼랑간 마이클이 소리쳤습니다. 이봐! 좋은 생각이 있어! 뭔데? 모르겠어? 제1조의 규칙,
인간을 위험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세 가지 규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야. 로봇은 제2조, 제3조의 규칙을 지키기 전에 우선 제1조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맞았어. 만일 마이클이나 그레고리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 스피디는 어떻게 할까요? 즉시 두 사람을 구하러 달려올 것입니다. 그때 붙잡으면 된다고 마이클은 생각한 것입니다. 과연 그거 참 멋진 생각인데? 내가 로봇에 타지 않고 어슬렁어슬렁 걸어간다. 그리고 스테이크가 될 지경이면 스피디가 구해주러 달려온다. 이거지? 그렇지만 제대로 안 되면 우린 죽은 목숨이야. 좋아. 그럼 갔다 오겠어. 이봐, 기다려. 자네가 간다고는 정하지 않았어. 제비뽑기로 정하자. 제비뽑기 따위는 귀찮아. 68 곱하기 95면 얼마야? 먼저 대답하는 사람이 가기로 하자. 털보 그레고리는 그렇게 말하고 마이클이 눈을 깜빡이며 계산하는 것을 곁눈질로 보면서 즉석에서 6460.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바위 그늘에서 뛰어나갔습니다. 자식, 미리 계산해뒀구나. 마이클은 발을 구르며 분해했습니다. 털보 그레고리는 울퉁불퉁한 바위 위를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하얀 결정을 바라보며 걷고 있자니 눈이 따끔따끔 아팠습니다. 발바닥은 프라이팬으로 볶아대는 것 같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셀렌의 언덕 위에 콩알만한 흑점이 보입니다. 스피디입니다. 뒤돌아보니 마이클의 모습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10분을 걸었습니다. 이마에서 구슬땀이 줄줄 흐릅니다. 숨이 가쁩니다. 스피디는 여전히 셀렌의 언덕을 돌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마이클이 콩알만해졌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이젠 혼자서는 저 바위 그늘까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스피디가 구해주지 않으면 도중에 새까맣게 타버릴 것입니다. 머리가 타는 듯이 뜨겁습니다. 눈이 핑핑 돕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스피디! 살려줘! 죽을 것 같아! 그레고리는 필사적으로 스피디를 불렀습니다. 스피디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알아들은 것일까요? 20분이 지났습니다. 내열복은 더 이상 더위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스피디! 살려줘! 빨리! 그렇게 말하고 그레고리는 푹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그때 스피디가 화살처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알아차린 것입니다. 인간이 위험에 처해 있다. 빨리 구해야 한다. 스피디는 그렇게 알아차린 것입니다. 순식간에 달려오자 그레고리의 몸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위 그늘을 향해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이봐, 괜찮아? 그레고리가 눈을 뜨자 마이클이 근심스러운 듯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느새 그레고리는 바위 그늘의 지면 위에 뉘어져 있었습니다. 위험할 뻔했어. 까딱하면 진짜 스테이크 될 뻔했다고. 마이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피디는 어디 있어? 그레고리는 머리를 쳐들고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너한테 혼날 것 같아서 숨어 있어. 스피디는 마이클 뒤에서 불쑥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근심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스피디는 뒤통수를 긁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스워서 두 사람은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무사히 스피디를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스피디는 남쪽 언덕으로 셀렌을 캐러 갔습니다. 남쪽에는 위험한 가스가 솟아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마이클이 조사한 것입니다. 30분이 지나자 스피디는 셀렌을 갖고 스테이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이클과 그레고리는 휴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즉시 이 대성공을 지구에 보고했습니다. 수성 로봇 스피디, 아이작 아시모프 지음, 정성환 옮김, 김환기 그림. 지금까지 낭독의 구자형, 정훈석, 최한석이었습니다.